11월 23일, 10월 23일, 10월 23일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거를 생각해 보면, 뭘 배웠냐면, 한번, 지난 시간 이어서 이야기해보고 쭉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운 거는 뭐냐면, 오토고널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토고널 모듈레이션의 방법으로 소개시켜 드린 거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MRE FSK 시그널이었어요. 그쵸? MRE FSK 시그널에 여러분들은 시그널 웨이브 폼을 알아야 되고, 그거의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의 익스프레션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가 뭐냐면은, 서로 오토고널 하기 위해서 프리퀀시가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이 0이면 오토고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로 0이 되는 것과 리얼 시그널로 0이 되는 것의 어떠한 관계를 먼저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써보면 뭐냐면, SMT는 real SMLT 2의 J2파이 FCT인데 이 SMT가 제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오토고널한 시그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는 이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과의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거에 리얼을 칭한 거하고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봐라 라는 거죠. 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해요. 그냥 대입해가지고 0이고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폼을 대입해서 해보면 둘이 같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MRE FSK일 때 저거를 보여줘라 라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 F는 무엇이냐? 델타 F는 2T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 지금 4G LTE, 5G, 그 다음에 6G에서도 쓰일 거예요. 쓰이는 방식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FSK가, 저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FSK 말할 때 밴드위드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밴드위드스가 얼마냐면은 MRE FSK면 M-1 곱하기 2T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밴드위드스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밴드위드스 오브 MRE FSK는 2T분의 M-1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밴드위드스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양수측에 신호가 차지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수 프리퀀시 밴드만. 그게 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이 끝나고 질문을 했는데, 밴드위드스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계산한 거와 마찬가지로 M-1 곱하기 2T분의 1이다 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MRE FSK는
우리가 컨스텔레이션 사이즈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왜 크게 하려고 하겠어요?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려고 그 바이너리 비트를 16 FSK가 아니라 64 FSK로 한다면 리니어하게 계속 밴드위드스는 늘어나는 거죠. 시그널 하나를 보내는데 너무 많은 대역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에 비해서? PSK나 QAM이나 PAM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밴드위드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듈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특징이 있고, 또 지난 시간에 하다가 끝난 방법 중에 하나가 오쏘고날 모듈레이션 내 방법으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MRE FSK가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하다가만 하다마드 시그널링.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H1은 H0는 1이다. 그러면 H1은 H0 마이너스 H0 이렇게 써서 1 마이너스 1. 그러면 1과 1 마이너스 1을 서로 이너프하다 가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바이너리 비트가 0이면 1, 1, 바이너리 비트가 1이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 1, 1은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시간 t 동안 0, 다음에 t 동안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보낸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밑에 저기 뒤에 보여요? 여기 보면 0일 때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바이너리 비트 1일 때 1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낸다. 그럼 두 개는 서로 오쏘고날 한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4RE로 넓혀보고 싶어요. 4RE. 그래서 H2는 이렇게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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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근데 H1이 뭐냐면은 1, 1, 1, 마이너스 1. 그 전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1, 1,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111하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하고 서로 이너 프로덕트 해갖고 다 더해보면 0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111하고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이너 프로덕트 해도 0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11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이너 프로덕트 해도 0이 나올 거예요. 서로 오쏘고날해요. 일단 첫 번째하고 둘, 셋, 네 번째하고는.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거 해봐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0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에도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0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에도 똑같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해서 0이 돼요. 이너 프로덕트 하면. 그래서 서로 오쏘고날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바이너리 비트 0, 0이 있으면 이 시그널로 0, 1이면 1, 1이면 1, 0이면 만약에 이렇게 매핑을 시킨다는 소리는 뭐냐면 바이너리 비트 0이 나오면 1, 1, 1, 1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4개를 시그널을 이렇게 T 그러면 얘가 4분의 T, 4분의 2T, 4분의 3T, T 이게 S1T 바이너리 비트 0, 0이 왔을 때 S2T는 1, 1, 2, 1 1, 1, 1, 1 여기까지가 T 그러니까 여기도 4분의 T 그 다음에 1, 1 이렇게 S2T 바이너리 비트 뭐가 올 때? 0, 1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1, 1일 때
11 마이너스 1,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t 2분의 t s3t. s4t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여기가 t.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 지금 하다마드 시퀀스 4R이 하다마드 시퀀스로 모듈레이션,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2파이 ft를 보내면 패스밴드 시그널로 우리가 모듈레이션해서 보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하다마드 시퀀스로 보냈을 때 이거에 이 시그널이 차지하는 밴드위드스는 얼마가 될까요?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밴드위드스가 얼마가 될까? 밴드위드스가 얼마가 될까를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본다라는 거죠.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보냐면, 예를 들어 PSK나 QAM이나 뭐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얘네하고 이거 S2를 한번 보세요. 얘는 T마다 변해요. 4분의 T마다 변해요. 4분의 T마다. 만약에 그 펄스 모양이 우리가 QAM 같은 경우는 이렇게 T마다 변하는 펄스 하나를 쓴단 말이죠. 이거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달리해가지고 모듈레이션 하는 거가 PSK와 QAM이고, 그런데 얘에 비해서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T분의 1에서 처음으로 0이 되는 점이 나올 거예요. 그쵸? T분의 1에서. 그러니까 얘는 밴드위드스가 T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될 거냐면 4배 넓어진 거가 나올 거예요.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면 4배 넓어진 스펙트럼이 나올 거예요. 4배 넓어진다라는 거죠. 4배. 그러니까 밴드위드스가 무지하게, 이게 그 아까 그 MRE FSK처럼 오소고날링을 해가지고 했더니 밴드위드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밴드위드스 시그널을 하나 보내는 데 있어서 밴드위드스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너무 비싸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 비싼 이유에 대해서 항상 제가 예제가 드는 거가, 이 주파수 사용권을 가지기 위해서 무지 많은 돈을 들이고 그 주파수 사용권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SK텔레콤이나 LG플러스나 KT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사오느냐? 정부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주파수는. 모든 나라가. 주파수는 국가의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경매를 해요. 경매를 해요. 통신 사업자들한테. 경매를 해가지고, 뭐, 정말 LTE 때는 1조 거의 가까운 돈에 다 팔렸어요. 새 회사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3조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요금은 주파수 사용료를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파수 사용료를.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가입자다. 그러면 한 사람당 뭐 5만 원씩만 낸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장사가 한 10년 하면 그 1조 낸 거 훨씬 더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밴드위드스를 하나 시그널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사용자가 한 사용자가 쓰는데 너무 주파수 대역폭이 커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주파수 대역을 쓸 수가 없게 되어서 매우 뭐랄까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오소고날 모듈레이션, 특히 하다마드 시퀀스를 사용한 이 모듈레이션이 실제로 쓰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쓰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응용한 많은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군에서도 그 우리나라 국방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고,
군 어느 통신 장비에서는 이런 것들을 꼭 쓰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쓰려고 그래요. 직교하는 어떤 시퀀스를 써가지고 쓰는데 어떤 거가 어떻게 매핑되는지 모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써가지고 또 코드도 또 하다마다 시퀀스가 아니라 조금 더 변형된 랜덤한 시퀀스처럼 보이는 시퀀스를 써가지고 그 상대방이 모르는 방식대로 주파수는 군에서 쓰는 주파수는 뭐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주파수는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쓰도록 뭐 많이 쓰든 많이 안 쓰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거 모듈레이션 기법을 보면 PAM 같은 경우는 SMT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SM, PT. 그렇죠? PT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루트 EG over 2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은 제로에서 어느 심볼 듀레이션 t까지를 뭐 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시험 문제는 제가 s를 넣은 것도 있고 s를 넣었던 것 같아요. 심볼 듀레이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컨스텔레이션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컨스텔레이션 P of T가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SK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M1 제곱 더하기 SM2의 제곱이 모두 같죠. R로서 모두 같아요. 이 R이 무엇이냐면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보면 이거의 반지름 값이에요. 즉 R 제곱은 에브리지 에너지, 심볼 에너지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phi-t와 phi-t는 EG over 2 다음에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phi-t는 마이너스 2분의 2G G of 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QAM으로 가볼게요. QAM도 PSK와 마찬가지로 SM1 phi-t 더하기 SM2 phi-t. 그리고 phi-t와 phi-t는 PSK와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phi-t와 phi-t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만 SM1 제곱 더하기 SM2 제곱이 RM 제곱. 이제 같지 않는 거죠. M자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죠? FSK는 MRE FSK는 SMT는 K는 1부터 M까지 SMK 그 다음에 phi-K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즉 M 오소고널한 시그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일 거예요. 1이 아니라 하나만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그런 오소고널 시그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했었을 경우에
이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의 구조상으로 보면 디지털 블락 다이어그램을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빗 시퀀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빗 시퀀스를 뭐라고 하냐면 소스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스에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소스에서 바이너리 빗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스 코딩 한다고 그랬죠. 소스 코딩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컴프레션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채널 코딩 한다고 그랬어요. 채널 코딩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리던던트 비트를 붙여가지고 에러 확률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죠? 채널 코딩을 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드디어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해요.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한다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까지 배웠던 PAM, PSK, QAM, FSK 중에서 한 가지를 사용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이 채널로 전송이 되고 이게 이제 리시버에 도달하면 디지털 디모듈레이션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디코딩, 그 다음에 소스 디코딩, 그 다음에 최종 아웃풋 비트. 이걸 여기를 소스를 썼다라면 이 반대말이 싱크. 싱크대에 이렇게 다 담아두는 것처럼 싱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싱크. 소스와 싱크. 그러니까 최종 이제 얻어낸 바이너리 비트를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가 똑같은 인풋 빛과 아웃풋 비트가 똑같기를 바라는 거죠. 디지털 통신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달라지게 만드는 요소는 어디서 생기느냐? 채널에서 생겨요. 채널에서. 채널이 노이즈를 가미시켜주고 인터피어런스를 발생시켜주고 이런 모든 특징들을 채널이 막 일으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널은 우리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배워나갈 겁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표현 기법이 매우 현실적인 그리고 정확한 수학적인 기법이라서 현실에 적용할 때도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시그널은 뭐가 될 거냐면 디지털 모듈레이션 아웃풋 시그널은 SMT가 될 거예요. 언제마다? at every t마다. at every symbol duration마다 서로 다른 SMT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SMT가 하나씩 나올 거다라는 거. 그렇죠? M개 중에서 하나. 1, 2, 3, 4 캐피탈 M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리시버에서는 디지털 디모듈레이션이 있는데 이 디지털 디모듈레이션을 제가 구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SMT가 채널에 아무 영향이 없는 시그널이 온다면 SMT가 오는데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TS라고 다 쓸게요. TS.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아셔야 돼요.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SMT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SMK, PKT 더 K 디멘전까지 있다라면, 예를 들어 PSK나 QAM 같은 경우는 이 라지 K 값이 2가 될 거예요. 그쵸? PAM 같은 경우는 K는 1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시그널이 표현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기 제일 첫 번째 P1T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SMT에다가 P1T가 곱해지면 뭐가 될까요? 여기 한번 곱해 봅시다. 이 지점에서 뭐가 될 거냐면 SMT에다가 P1T를 곱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SMK에다가 PKT에다가 P1T가 곱해졌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가 인티그레이션에 통과되면 뭐가 될까요? P1T와 P1T가 곱해져 있는 부분은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SM1만 나올 거고, 나머지는 다 오쏘고나라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 나오는 이 지점은 SM1 하나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지점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P2T, 여기가 SMT 보고 인티그레이터 오면 아웃풋이 뭐가 나올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 써보면 SMT P2T, 그러면 얘는 K는 1부터 K 디멘저널이라고 했을 때 SMK, 그 다음에 PKT에다가 P1T, 얘를 인티그레이션 한다면 뭐가 될 거냐면 K는 1부터 K까지 SMK, PKT, P1T, DT, T는 0부터 TS까지. 그러면 얘를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PKT와 P1T가 P2T가 0, K가 2가 아닐 때는. 그쵸?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K는 2일 때만 나오게 돼서 SM2가 나온다 라는 거죠. SM2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전 페이지로 가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걸 뭐라고 하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코릴레이터, 이게 일종의 코릴레이션을 시키는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라고 말을 해요. 코릴레이터를 이용한 디모듈레이터다. 만약에 PSK나 QAM 같은 경우는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코릴레이터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 왜냐하면 2디멘저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MRE FSK 같은 경우 몇 개가 필요할까요? M개. M개의 코릴레이터가 필요하겠죠. PAM 같은 경우 몇 개가 필요할까요? 1개. 그렇죠?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PSK 괌 얘는 공통점이 2디멘전 한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이너리 비트가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비트를 심볼로 매핑해요. 그러면 SM1, SM2 두 개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전송할 때는 P1T를 곱해주고 P2T를 곱해주고 얘들을 더해서 보내주면 SMT가 전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트랜스미터. 리시버에서는 뭐 할 거냐면 SMT가 받아진다라면 P1T를 곱해주고 인티그레이터를 쓰면은 SM1이 나오고 P2T가 나와서 0TS가 되고 SM2가 나오면 이 SM1과 SM2를 잘 봐서 보내는 쪽에서 어떤 S가 보내졌는지 우리는 디매핑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하면 디시전 내린다. 어떤 걸 보냈는지 결정 내려라. 그래서 M을 알아내는 거죠. M 값을. 만약에 4R이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하나일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구조를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리시버로 딱 온 거예요. 지금 트랜스미터 그 모듈레이션 다 배우고 리시버로 온 겁니다. 렉처 노트 4번에 가보면 제일 마지막 서브 섹션이 offset QPSK인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5로 가고 있는 길에 있습니다. 머티리얼 넘버 5에. 자,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시그널의 어떤 형태를 봤더니 예를 들어 이런 상태가 있어요. 바이너리 비트가 0이냐 1이냐 우리는 그것만 배웠는데 0인지 1인지 내가 모르는 상태도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0 또는 1, 바이너리 비트 1 거기다가 0인지 1인지 내가 모르는 어떤 상태. 예를 들어 퀀텀 같은 경우가 그런다고 그래요. 양자 같은 상태는 3개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전자의 상태는 있냐 없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자 상태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3개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0, 1 그 다음에 그 non-defined state 0도 state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얘네들을 만약에 보내는 데 있어서 3개의 오소노말 시그널로 이 컨비네이션에서 보낸다라면 우리는 3R이 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3R이 오소노말 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그 경우에 대해서 3R이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디자인, 리시버를 어떻게 만들까? 3개의 코릴레이터만 쓰면 돼요. 그렇죠? 3개의 코릴레이터만 쓰면 각각에 대해서 나온 거를 보고 디매핑 하면은 디시전 내려서 디매핑 어떤 심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룩업 테이블로 처음에 송신자, 수신자하고 약속만 해놓는다면 그걸로 어떤 것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이제 트랜시버와 리시버 사이의 채널에 대해서 배우는데, 채널을 가운데 두고 SMT가 보내지는데, 얘는 받을 때 ROT, Received 시그널이 되는데, 이제까지는 SMT가 ROT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배웠어요.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채널이 채널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뭐냐면 ROT는 SMT 더하기 NOT. NOT를 뭐라고 하냐면 노이즈다 라고 말해요. 노이즈다. 그런데 이 노이즈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렇게 더해지는 성격이 있어요. 내가 보내지는 시그널에. 그리고 그래서 어디티브한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티브한 성격이. 또 한 가지 어떠한 성격이 있냐면 NOT 아무것도 안 보내고 그냥 노이즈만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노이즈만. 그랬더니 노이즈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이즈 시그널이. 그래서 얘네들의 샘플된 시그널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로민 그리고 2분의 n 낫의 베리언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리언스 값이 2분의 n 낫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분의 n 낫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노이즈의 성격은 어느 특정 주파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파수에서 존재해요. 모든 주파수에서 이 동등한 성격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백열등을 뭐라고 하냐면 화이트 벌브라고 말을 해요. 화이트 벌브라고. 화이트 벌브는 뭐냐면 다 넓게 방안을 밝게 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화이트라는 뜻에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주파수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이트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노이즈. 그래서 이 앞글자를 쓰면 AWGN 이라고 말합니다.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존재한다. 항상 일렉트리컬 디바이스를 켜고 송신을 할 때 수신 신호에는 항상 송신 신호에 AWGN이 더해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리언스는 2분의 n-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의 평균 값은 0이에요. 얘를 샘플을 해갖고 다 더해가지고 n분의 1을 취해보면 0이 나와요. 0이 나와요. 근데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건 어느 순간에 플러스 값이나 마이너스 값으로 훅훅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SMT를 보냈는데 이게 다른 신호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노이즈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신호를 보냈는데 다른 신호로 보내는 것처럼 리시버에서는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거는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쩌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데 only 얘가 다 좌우한다, 성능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보내는 시그널들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막 크게 한다라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에너지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서로 넓어진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조금 크더라도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할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보내는 시그널 파워와 이 노이즈 파워의 비례값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확실한 건 뭐냐면 노이즈 베리언스가 어떤 시그널을 보냈는지 성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 그건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30분까지 수업하고 15분 동안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30분까지 수업을 잘 들어야지 15분 동안 제가 안 삐지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10분 동안 기분 나쁘게 하면 에이씨, 수업이라 계속 하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노이즈를 보면 제가 아까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하나의 노이즈. 그쵸? 그래 놓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얘를 샘플링 해보세요. 샘플링 해보세요. 그래서 N, 여기를 뭐라 할까요? K라고 할게요. 샘플링 된 값. 샘플링 된 값을 NK라고 하고 저거의 평균 값은 0입니다. 베리언스 값은 2분의 N not 또는 2분의 N 제로입니다. 라고 내가 말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 말은 솔직히 너무나 틀린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은. 한 말은 완전히 확률에 대해서 모르는 무식쟁이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그린 그림 N of T 이거 하나 그림은 뭐냐면 수많은 노이즈 중에 하나의 노이즈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 뿐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여기 있는 전화기 다 꺼내놓고 신호를 딱 안 받는 데라 하고 그런데 전화를 켜놓기 때문에 여기다 오실로스코프를 재놓으면 노이즈만 측정되더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여기 있는 학생들의 노이즈는 다 서로 각각 다른 노이즈들이 측정이 될 거예요. 다 다른 노이즈가 측정이 될 거예요. 그거를 전 세계 모든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의 핸드폰에 있는 노이즈만 측정해보면 이 노이즈도 모두 제로미를 갖고 베리언스가 2분의 N 낫을 갖겠지만 어느 특정 시간에서의 값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다 서로 다른 값이다 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런 노이즈들의 총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저거를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말하면 AWGN에 존재하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의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샘플이라고 말하면 샘플 펑션이라고 말하면 샘플 펑션. 이 샘플 펑션의 전부 다 합쳐놓은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을 해요.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제 시간축에 샘플 펑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샘플 펑션.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는 시간의 함수이죠. 시간의 함수. 그렇죠? 그리고 랜덤 프로세스는 이론적으로 무한개의 샘플 펑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 확률이 주사위 던질 때 확률이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라고 말하는 건 실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던지면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한 개의 샘플 펑션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시간축으로 그려놓은 거는 뭐다? 샘플 펑션이다.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의 샘플 펑션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 개의 샘플 펑션이 있는데 어느 시간축 하나 그래서
이 랜덤 프로세스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소문자로 안 쓰고 대문자로 이렇게 써요. N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랜덤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샘플 펑션 하나하나는 예를 들어 N1T, 여기는 N 무한대 T, 제가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랜덤 베리어블은 무엇이냐 이거죠. 랜덤 베리어블은 이 랜덤 프로세스 안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었던가 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느 시간, 특정한 시간, 제가 이거를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T1이었을 때에 여기에서 있는 이 모든 값들을 제가 N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N1이라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랜덤 베리어블 어느 특정한 시간에 모든 샘플 펑션에서 취한 값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T1이었을 때 취한 이 값들의 평균값이 0이고 이것들의 베리언스가 2분의 n not이라는 소리가 AWGN에서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말한 그 값들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말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위에 있는 샘플 펑션 하나만 보고 시간축으로 샘플된 값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거는 확률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샘플 펑션 가지고 말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다라면 타임 에버리지를 본 거고 타임의 파워를 본 거가 바로 베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라면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 랜덤 베리어블 값이 0, 2분의 n not인 AWGN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특정한 샘플 펑션 또는 arbitrary한 어떠한 샘플 펑션을 하나 틱 구해가지고 얘 민값과 베리언스를 구해봤어요. 샘플된 거. 그러니까 타임 민과 타임의 베리언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특정한 시간에서의 민과 특정한 시간에서의 베리언스가 아니라 X축 타임축에서의 하나의 샘플 펑션을 딱 꺼내가지고 얘의 시간의 평균, 시간에 따른 베리언스 이거를 측정했더니 어라? 이 랜덤 베리어블하고 똑같네?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가 어느 샘플 펑션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샘플 펑션에서 시간축을 조금 길게 메저먼트를 했더니 똑같더라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랜덤 프로세스가 일가딕한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네, 대학 때는 에르고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발음을.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일가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가딕한 랜덤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그런데 AWGN은 일가딕한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가딕한 랜덤 프로세스다. 그래서 일가딕한 랜덤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타임으로 측정한 민과 베리언스 값이 랜덤 베리어블로 측정한 민과 베리언스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일가딕한 프로세스다. 그럴 경우에는 되게 심플해지는 거죠.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심플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샘플 펑션들이 존재하는데 시간 t1이었을 때, 시간 t2였을 때 이때 랜덤 베리어블 제가 x1이라고 하고 이때를 x2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멀티 랜덤 베리어블의 모든 랜덤 베리어블이 이런 식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 경우에 x1, x2, x3 그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관관계가. 그 상관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에 xt1과 xt2의 곱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다. 그런데 AWG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2가 2분의 N not 델타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T1과 T2일 때만 2분의 N not 값을 갖고 T1과 T2가 다르면 서로 완전히 제로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로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서로 상관성이 없다 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게 AWGN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는 확률 개념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이제 확률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AWGN의 랜덤 프로세스 개념은 처음에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샘플드 된 어느 시점에서의 랜덤 베리어블 가지고 취급하는 확률 랜덤 베리어블 부분만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아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잠깐만. 안 온 학생이 김경민 봤어요? 네. 박준석 봤어요? 이소정 학생 한 명만 안 왔는데 이소정 학생은 처음에 한 번 오고 계속 결석을 했기 때문에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에브리바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어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시험 문제를 맨날 낼 때마다 고민인데 꼭 알아야 되는 걸 내야 될까? 아니면은 공부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과정들을 똑같이 겪게 하면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가르쳤지? 그리고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한 7년간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서 뭘 강의하냐면 디지털 통신을 강의해요. 디지털 통신하고 4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이동통신공학을 강의해요. 강의하는데 그거를 두 개 과목을 한 학기에 해달라고 그래요. 10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그 강의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 출신 학생들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석사 마친 학생도 있고 박사한 학생도 있어요. 박사했는데 너무 오래된 박사, 10년 전에 하고 그런 박사인데. 근데 디지털 통신에 대한 일을 해야만 하니까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체 뭐가 뭔지 조각조각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계속 하게 되는데 왜 이걸 하지? 하면서 계속
자기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요. 모르니까. 이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 일을 할 때 보면. 그럴 때 이제 자존감들이 낮아지는 거죠. 일을 할 때. 그래서 자기가 내가 여기서 필요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올 때 기회가 될 때 막 배우려고 하는 그 노력이 지금 학부 때보다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그 경험에 의해서 있었는데, 처음에 뭐가 있냐면 디지털 통신의 전체적인 블락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확실하잖아요. 뭐 소스 코딩 지금 다 배워서 알잖아. 그게 뭐 하는 거고, 채널 코딩 하면 뭐 하는 거고, 그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되면 왜 이걸 하죠? 왜 얘는 여기 앞에 있는 거죠? 막 그렇게 그러한 아주 펀더멘탈한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통신을 여러분들이 딱 끝나고 어디에 가겠다라고 하면은 딱 머릿속에 얘네 블락 다이어그램은 여기고 나는 이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락 다이어그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떤 시그널 셋이 존재한다면 이 시그널 셋을 weighted sum of orthonormal 시그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듈레이션을 PAM, PSK, QAM, FSK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닌 이제 실제 어려운 문제를 풀고 리서치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떠한 주어진 시그널 셋을 weighted sum of orthonormal 시그널로 나타내서 얘네들을 벡터화 시켜서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터피어런스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내 시그널 하나 오고 인터피어런스 시그널들이 한 10명이 막 보내요. 근데 10명이 보내는 시그널을 시그널 스페이스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10명의 인터피어런스 시그널을 우리가 어떤 시그널인지 알고 있다면 걔네들을 벡터 스페이스 개념을 통해서 시그널 스페이스적으로 P1T, P2T 또는 P3T 그렇게 해가지고 weighted sum of orthonormal 시그널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인터피어런스 시그널을 다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하나의 시그널은 하나의 벡터가 되겠지만 얘네들을 하나로 모아두면 뭐가 되겠어요?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무한대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가 아니라 얘네들은 특정한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특정한 디멘전의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number of eigenvalues, 아이겐밸류의 숫자가 어느 특정한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의 축은 아이겐 벡터의 축으로 해서 스팬이 되고 있는 하나의 매트릭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매트릭스는 어떠한 매트릭스, 예를 들어 H라는 매트릭스를 얘를 딱 곱해버리면 얘는 0으로 돼버리는 그러한 매트릭스 H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H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인터피어런스가 시그널이 존재하는 이 스페이스를 널링 시켜주는 널 스페이스라고 말을 해요. 널 스페이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있는 매트릭스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비어있는 공간하고 곱해주면 이 비어있는 공간의 뜻이 뭐냐면 얘를 곱해주면 그냥 0이 돼버리는 이 공간. 이걸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통신의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아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걸음마, 수학적인 걸음마가 뭐냐면은 바로 그람시미 프로시저예요. 그걸 통해서 시그널 스페이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벡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매트릭스 개념으로 확장하는 건 너무나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그리고 그 매트릭스로 표현된 걸 널 스페이스로 구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어 알제브라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책 찾아보면 아 그런 개념이 있었지 하고 찾아보고 그 프로시저만 테크닉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사인 x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 기억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 그거 어디 책 정석 어디 보면 나와 있지 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나중에 그렇게 써먹으려면 한 번은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람시미 프로시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a set of signals가 있으면 이 시그널들을 weighted sum of orthonormal 시그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람시미 프로시저 쓰지 않고 한눈에 딱 보고 아, 나 이렇게 놓으면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만 한다라면. 그렇죠? 그리고 그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무엇인가를 표시했다라면 얘는 여러분들은 뭘 할 수가 있냐면 컨스텔레이션을 그릴 수가 있어요. 컨스텔레이션. 그렇죠? 컨스텔레이션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거가 뭐냐면은 우리는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PAM, MRE-PAM, MRE-PSK, MRE-QAM, MRE-FSK. 각각에 대해서 이게 암기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암기하듯이 얘네들의 시그널 웨이브 폼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익스프레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코사인과 사인의 그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알아낼 그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주어지면 파워도 에버리지 에너지, 에버리지 파워, 그 펄 심볼 또는 펄 비트 둘 다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네 개의 모듈레이션에서 뭘 낼지는 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레이 매핑을 이야기를 했어요. 막 무식하게 16컴에 그레이 매핑을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리저너블하게, 친절하게 여기는 뭘까? 그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 매핑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아주 그 낮은 점수로 크레딧을 주고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16개 또 64개짜리 거길 전부 다 써라.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레이 매핑이 뭐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딱 보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소고날 시그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weighted sum of 그 오소노말 시그널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나타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디모듈레이터를 디자인할 수 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준 거가 뭐냐면 코릴레이터 기반의 디모듈레이터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배웠던 아날로그 통신이라든지 그런 건 그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한번 저한테 한 1, 2주 들은 거면 이제 끝났어요. 평생. 별로 시험으로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티리얼 넘버 1은 시험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 프리의 트랜스폼 그런 걸 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걸 유도하라 막 그 제너럴라이즈드 프리의 트랜스폼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는 복습 3학년 1학기 때 배운 시그널 시스템에 대한 복습이고 그걸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은 우리가 배운 거죠.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
제가 말한 모든 거가 이제까지 배운 내용이고 이 모든 거가 시험에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65점이 만점인데 65점 만점이면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중간고사를 40% 또는 45% 반영한다 그러면 그걸로 비율을 맞춰가지고 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말고사 또 있으니까. 출석 점수 나중에 반영하고, 시험 점수 반영하고, 홈워크 점수 반영하고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네. 강의 노트는 지금 다 올려놨는데, 지난 화요일 날 한 거가, 없어요. 제가, 그게, 저의 뭐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서 제 연구실 가서 업로드 하려고 했더니, 파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건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유튜브, 혹시 이번 주까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시험이 토요일인데, 오늘까지 올려주세요. 화요일 거를. 편집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오늘 건 정말 실수 안 하고 제가 난 내가 뭘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이패드를 새로 사야 되니까 한 7년 썼거든요. 그랬더니 또 질문. 끝나고 따로 질문하지 말고 다 같이. 네. 네. PDF 파일로. 네. 녹음 파일 말고 PDF 파일도 그 자체가 화일권 없어요. 렉처노트 5번 이런 거 말씀하시는 렉처노트 5번? 머티리얼? 교수님이 손으로 필기하신 거 손으로 필기한 건 화일 것만 빼고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화일 것만 빼고 또 한 번이 안 올라왔나?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다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올라온 게 전부입니다. 또 질문? 예. 응? 증명 문제? 글쎄. 아까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뭐가 나와요? 하면 되게 좁혀지잖아요. 계산기. 예, 계산기는 가져와도 됩니다. 계산기를 아마 사용하는 게 편할 거예요. 제가 풀어봤거든요. 저도 제가 풀면서 문제 내고 있는데, 어떤 건 조금, 계산기가 있으면 조금 편하겠다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 그냥 손으로 했거든요. 또. 그리고 클로스드 노트입니다. 계산기 하나만. 시험 시간은 혹시 시간이 10시 반부터 12시 반. 근데 뭐 원하면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걸 땡 하고 막 이렇게 풀지 않아도 좀 생각해내고 막 해서 나오면 괜찮다 이거죠.